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말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요. 언어와 매체의 3단원, 단어와 의문의 탐구 및 활용에서 114페이지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이라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성과 의문, 그 다음에 자음 체계 요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특히 이 음성과 의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의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의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음 체계표를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거 하면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은 해야 될 바를 다 달성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톡 열기. 다음 대화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목소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 근데 같은 말을 했다. 여기에 밑줄을 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니?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사과요! 남자아이가 사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엽지 않습니까? 여자아이 사과요! 하지마! 미안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똑같은 말을 했다고 우리는 인식은 하고 있죠. 하지만 음색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아이는 여성의 음색으로 얘기했겠죠. 남자아이는 분명 남성의 음색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같은 남성끼리라도 각각의 목소리가 다 다르죠. 마치 지문과 같이요. 고유의 음색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음성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 이게 음성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똑같죠. 사과요, 사과요. 이것을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시옷과 아와 기역과 우와, 그죠? 그 다음에 이응과 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를 똑같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같은 말을 했다 라고 인식하는 것은 의문이 같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의문이 뭐예요? 자, 정리해 줄게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말소리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말소리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물리적인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상적인 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근데 물리적인 소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를 음성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 귀 속에 들리는 그 특유의 음의 높낮이라든지 그 음색을 모두 통틀어서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소리는 운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소리, 즉 음성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뭐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C라는 친구, 그 다음에 뭐 선생님,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모두 음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소리는 모두 각각의 어떤 개성처럼 다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의문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의문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바로 예를 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아주 빠를 겁니다. 자, 불과 그 다음에 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는 분명 우리는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죠. 발음도 불, 풀, 발음도 다르고요. 봤을 때도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동그라미 표시해 봅시다. 자음이 다른가요? 모음이 다른가요? 자음이 다르죠? 비읍이라는 자음과 피읍이라는 자음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나머지 지금 요 우와 리을 요 밑에 부분 중성과 종성 부분은 모두 공통되는데 하지만 이 빨간 부분인 비읍과 피읍의 어떤 자음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자음의 차이라고 쓸게요. 이 자음은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문의 차이가 발생함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면 뜻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버리죠.
불이 났어.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난 거죠. 풀이 났어. 파릇파릇 정말 초록색의 정말 잔디밭에 풀이 예쁘게 솟았다라는 말을 풀이 났어. 불이 났어. 불과 풀, 비읍과 피읍의 차이에 의해서, 의문의 차이에 의해서 뜻이 달라져 버리죠. 이게 의문입니다. 자음만 차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음 또한 의문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것도 뜻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또 다시 불입니다. 불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뭐로 하냐면 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해 볼게요.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나요? 자음은 모두 다 똑같죠. 동일하죠.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모음이 다르죠. 우와 오라는 모음이 다르죠. 자, 다시 썼습니다. 우와 오,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모음만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모음의 차이예요. 자, 모음 또한 의문이라고요. 이 모음의 차이에 의해서, 의문의 차이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뜻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말의 뜻이 아예 달라져 버려요. 불이 뜨거워. 볼이 뜨거워. 불 당연히 뜨겁죠. 활활 타오르는 불이 뜨겁죠. 너 지금 감기 걸렸는지 볼이 뜨거워. 그죠? 완전 요 우와 오의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문장이 아예 달라져 버리죠. 불이 뜨거워. 볼이 뜨거워. 자,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의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 의문이란 무엇이다? 자음과 모음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됐죠? 간단하죠. 그죠? 자음과 모음을 아울러 이루는 말을 다 의문이랍니다. 그럼 선생님 초성이 좀 다른 케이스를 얘기해 줬고요. 중성이 다른 케이스를 말해줬는데 종성이 다른 케이스도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종성이 다른 케이스도 예를 들어줄게요. 자, 어떻습니까? 초성과 중성은 다 똑같죠. 바라는 초성과 중성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읍과 쌍기역이라는 종성 부분의 자음이 다르죠. 자음의 차이는 뭐다? 의문의 차이다. 의문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뜻의 차이가 벌어지죠. 밥, 라이스, 밥, 아웃, 그죠? 바깥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성의 차이, 자음의 차이 하나로 인해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게 의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동일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의 머릿속에서 공통된 요소만을 말소리에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서 추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보면요. 추상화된 말소리의 목록은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 언어에서 구별하여 인식하는 소리들을 다른 언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불, 풀, 뿔 이거를 영어권의 화자들은 쉽게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의 목록과 체계는 언어마다 서로 차이를 보인다. 자, 이거 예를 볼게요. 다음 영어 단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어보고 여기에 나타나는 영어와 국어의 의문의 차이를 말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영어권에 있는 그런 말을 우리나라 말에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발음으로 들으면 우리는 그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한글로 옮겨 적는 순간 이거는 의문의 차이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고2쯤 됐으니까 이거 그대로 발음 적을 수 있겠지. 리더라고 적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리더라고 적습니다. 얘는 페이스, 얘도 페이스,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발음되는 말을 우리 한글로 옮겨 적었을 뿐인데 여기에는 의문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자음과 모음의 차이가 틀린 그림 찾기 뭐가 있나요? 똑같죠. 동일하죠. 하지만 지금 영어에서는 분명 의문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부분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R과 L이죠. 그 다음에 F와 P가 다르죠. 나머지 이 부분은 다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의문의 차이가 없는데, 그죠? 근데 여기 나머지 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은 분명 의문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한글로 옮겨 놓고 보면, 의문의 차이가 없는데? 자, 다시 말해. 언어마다, 의문의 목록과 체계는 언어마다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116페이지 자음책입니다. 다음 문장 발음해보고 여기에 쓰인 자음들의 소리 나는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좋은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바다에 가자라는 문장에 나온 자음은 비읍, 디귿, 기역, 지읒입니다.
얘들은 각각 좋은 위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치가 다른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음에 대한 개념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사람의 말소리 중에서 공기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좁혀내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기 흐름을 막거나 좁혀내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공기 흐름이 순탄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음은 모음과는 달리 모음에는 어디에 거리낄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마찰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아, 야, 오, 요, 우, 유, 으, 이. 그쵸? 근데 그, 드, 브, 스, 즈, 츠 상당히 거칠죠. 뭔가 공기 흐름이 막혔다거나 아니면 좁은 상태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음은 모음과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장애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그렸는데 사람의 그 좋은 위치에 따라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입술, 잇몸, 이건 그냥 혀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 그 다음에 센 입천장과 여린 입천장을 구분하는데 센 입천장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혀를 입천장을 댔을 때 뭔가 딱딱하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센 입천장이고요. 저 뒤편에 혀를 저 끝으로 댔을 때 말랑말랑한 부분이 여린 입천장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목청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좋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자음들이 발음되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입술 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브가 있습니다. 브.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연달아 3번 발음해서 알겠지만 여러분도 발음해보면 알아요. 입술을 딱 막아버립니다. 입술을 막아버리다가 빵 터트리면서 발음이 돼요. 브, 바, 빠. 그죠? 입을 딱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술에서 나기 때문에 입술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잇몸 소리에는 뭐가 있냐면요. 드가 있습니다. 드. 먼저 드부터 얘기할게요. 드는요. 어떻게 발음하느냐면요. 혀가 윗 잇몸 쪽을 갖다가 막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듯이 혀가 윗 잇몸 쪽을 갖다가 딱 막아버려요. 폐쇄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드 하면서 혀를 딱 떼버리면서 공기가 탁 터져 나오면서 발음이 되죠. 드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드 발음이 되죠. 근데 그 발음되는 기관이 잇몸 쪽에서 나기 때문에 잇몸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잇몸 소리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시옷이 있어요. 시옷. 얘는 어떻게 발음되냐면요. 아까 디귿처럼 잇몸에다가 혀를 대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공기가 요만큼 빠져나갈 만큼의 그 공간을 마련해 두고 공기가 마찰되면서 나와요. 사랑해. 사랑.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틈이 벌어져서 공기가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잇몸에서 그러기 때문에 잇몸 소리, 시옷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얘는 혀를 어떻게 막냐면요. 요렇게 막아요. 요 부분을. 요렇게 막아요.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어떤 자음이 발음이 되냐면요. 여기에는 지읒이 발음됩니다. 죄송해요. 죄 아니면 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혀의 중간 부분이 입천장의 위에 부분, 앞에, 비교적 앞에 부분의 입천장 부분을 딱 막았다가 자 뭔가 터트림과 동시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발음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센 입천장 소리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센 입천장 소리, 지읒입니다.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이 있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엔 앞서 지금 지읒은 여기 센 입천장 부분을 막았지만은 기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혀뿌리 부분이 뒤에 부분을 막아요. 이렇게 혀뿌리 부분이 그 입천장 뒤에 부분을 딱 막아버리면서 일단은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죠? 가 할 때 기역을 발음하기 직전에 공기가 탁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발음해봐야 안다니까요. 근데 이게 탁 터지면서 이렇게 공기가 터져 나와 버리면서 그가 발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막은 부분이 여린 입천장이기 때문에 기역은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청 소리, 히읗이 있는 것이고요. 자음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다른 자음도 있겠죠? 자, 그것은 이제 자음 체계표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표입니다. 우리는 좋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소리들이 발음되는지를 지금 여기 공부했어요.
입술 소리는 비읍, 잇몸 소리의 디귿, 센 입천장 소리의 지읒, 열 입천장 소리의 기역, 목청 소리의 히읗이 발음된다는 걸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파열음은 터지듯이 터트리면서 발음되는 거예요. 마찰음은 공기가 미세한 틈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마찰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찰음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파열과 그 다음에 마찰을 섞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파찰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짐과 동시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인 거죠. 그게 요것들입니다.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각의 소리들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사소리는 교과서에 의하면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지도 않고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도 않는 그냥 일반적인 소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거센소리는 뭐냐면요.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가 거센소리래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는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 긴장을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면 된소리가 된답니다. 네, 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중요한 건 어쨌든 예사소리는 비읍, 거센소리는 피읍, 된소리는 쌍비읍, 삐읍이 아닙니다. 가끔 삐읍이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쌍비읍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중요한 건 이 자음체계표를 외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워야 돼요. 네,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를 갖다 구분하는 것은 무슨 방법이냐면 얘네들을 이 각각의 자음들을 종성에 넣었을 때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나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자음들을 종성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납, 낫, 낙, 낫, 낫. 자, 어떻습니까? 소리가 울립니까? 성대가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안 울립니다. 근데 울림 소리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넣으면 여기다 종성에다 넣게 되면은요, 울려버립니다. 끊임없이 울리죠? 낭, 날 계속 울려버리죠,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폐쇄음이 돼버려요. 종성에 오게 되는 순간 낙 공기가 아예 딱 끊겨버리죠. 울릴 틈이 없습니다. 안 울림 소리죠. 하지만 얘네들은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울려버리기 때문에 울림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미음과 니음과 이음 같은 경우에는 코를 막고 발음할 수가 없어요. 종성에 얘네들을 넣으면요. 지금 선생님 코 막아볼게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하지만 유음 같은 경우는 코를 막아도 발음할 수 있어요. 어쨌든 미음과 니음과 이음 같은 경우는 코에서 발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 비자 쓴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웁니다. 자, 무편집으로 필기합니다. 한번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는지 한번 쓱 실시간으로 한번 보세요. 실시간은 아니지만요. 네. 스, 즈, 그, 그 다음에 마, 누, 라, 그 다음에 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뜨, 크, 뜨, 트, 즈, 쯔, 츠, 그 다음에 스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울림이고, 여기는 울림이라고 이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음이고, 여기는 유음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입술 소리고, 여기가 잇몸 소리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죠? 센 입천장 소리고, 여기가 여린 입천장 소리고, 여기가 목청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모두 공기가 터지면서 발음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파열음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파열이 된가 동시에 마찰이 되거든요.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파찰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찰만 이르기 때문에 마찰음이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각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얘도 예사소리,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자, 어떻게 외우는지 이해가 가죠? 그 안드로이드의 패턴과 같이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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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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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브, 드, 스, 즈, 그, 흐. 얘네가 같은 라인이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마누라 야. 그래서 마누라 야. 요 기역과 이응이 같은 라인이어야 돼요. 이렇게 위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우면 돼요. 아니면 이 방법 말고도 그 바다사자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알려줬던 방법인데 바, 다, 사, 자, 하, 하하하 웃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누라야 마누라야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음을 발음할 때 거센 소리와 된 소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널빤지나 널판지, 그 다음에 째와 채 이런 것들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는 좀 우리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된 소리가 외래어 표기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어와 달리 다른 언어에서는 된 소리가 의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선글라스라고 발음하더라도 선글라스, 게임이 아니라 게임, 잼이 아니라 잼, 가스가 아니라 가스, 핀과 같이 예사소리나 거센소리로 적어야 됩니다. 네, 요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